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26년도 대비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수강 등록을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래도 봐주셔야 돼요. 왜 뒤에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강 중에 어떤 과정을 선택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앞에 정말 10분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률에 그만큼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제가 약 20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목차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합격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본적인 안내와 더불어서 과연 저 본인 김상현 교수가 진행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국가 자격증 시험 합격에 대한 어떤 명운을 걸어야 되는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신다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 가벼운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뭔가 동기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왕 생각하신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왜 취득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의 단순한 어떤 그런 단지 자격증에 합격하겠다라는 개념이 있었더라면 그 내용을 제가 좀 더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서 업그레이드 해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합격률. 사실 1회 시험 때는요, 항상 모든 국가 자격증 시험은 1회 때 보셔야 됩니다. 왜? 가장 쉽죠.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자격증이 없이 진행을 하시던 분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와우 10.1, 와우 7.2, 이게 뭘까요? 그러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나가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합격률은 20%라는 것. 물론 그들과 우리의 개념은 다르긴 하겠지만은요, 그렇게 높은 합격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요, 지금 9회 10회는 공식적인 발표는 미발표된 상황이에요. 이제 저는 알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괜히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그런데 패턴을 보시면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만만치 않은데 아이씨 하지 말까? 아니요. 중요한 건 누군가는 붙는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누군가 합격을 한다는 개념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퍼스널 코스메틱의 김상현 교수, 즉 본인 강의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요, 3회 시험부터 합격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평균 20%대의 합격률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평균 70%대의 합격률, 아니 전체적으로 볼까요? 60%의 합격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격률 계산이 나올 수 있나요? 자, 제가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모 경쟁업체로부터, 제가 사실 누군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가슴을 아프긴 한데, 합격률 발표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고발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제 이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검색을 하신다면요, 퍼스널 코스메틱 이름이 뜨면서 어때요? 네이버 광고에도 이 합격률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건 뭡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합격률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개념을 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합격률이 낮다는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신다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5, 6, 7, 8, 9, 10회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11회, 12회 대비이기 때문에 어때요? 분명히 합격률이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분들은요, 20%대의 합격률을 보실 것이 아니라 어떤 합격률을 보셔야 된다? 70. 또는 평균 60%대의 합격률을 보시고, 누가 하라는 대로, 바로 이 김상현 교수 본인이 해달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 더더욱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도 경이적인 합격률이 나올 수 있었던 그 근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신다라면 이런 개념에서 이제 현재는 9회, 10회까지도 포함이 돼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네요. 자, 저희는 단순히 유튜브로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버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서버의 LMS 시스템으로 이 수강생 특정한 분이 몇 퍼센트 정도 공부했는지가 나와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만 해놓고 1차 시 잠깐 보고 안 보시는 분들,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합격률이 늘 수는 없겠죠. 대신에 전체 강의 중에 약 90% 정도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 재수, 삼수가 아니라 첫 번째 바로 응시에서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 바로 이 통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묻곤 하시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암기력이랄지 본인이 하루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요, 아마 자격증에만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달,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뭐 야근이 많지 않은, 그래서 하루 중에 학습 시간을 투입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시는 분이라면 3달, 그래서 2달이나 3달 정도에서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 합격률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0% 이상 수강의 첫 번째, 즉 재수, 삼수가 아닌 첫 번째 응시하신 분들의 합격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해달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체적인 개념에서 모든 걸 암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암기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과 그 다음 어때요 여러분들? 개념만 잡으면 내 거. 그래서 숙지하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가다 한 4, 5회 내지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알면 좋긴 하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인 개념인데 읽어보면 맞출 수 있고 안 읽어보면 못 맞추는 그런 개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리딩. 그래서 뒷부분에 자세히 강조 드리겠지만은요, 암기해 줄 것들을 딱 집어드릴 거고요. 개념을 잡으면서 읽을 것들, 숙지해야 될 것들을 집어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은 편하게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을 집어드립니다. 왜? 1000점 만점인데요. 중요한 건 1000점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점 중에 600점 이상 맞으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600점 이상의 합격이 문제인 개념이지 1000점 만점을 맞아야 될 이유는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합격률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 아닌가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뭐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엔 이런 합격률인데 지금 퍼스널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체 합격률을 발표했을 때 이게 낮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코스메틱을 통해서 공부를 했을 때 합격률이 높다는 건 오히려 이 국가자격증의 희소성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우선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 K-뷰티 하면서 어때요? 화장품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저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쉬지 않고 해외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이 화장품에 대한 어떤 효능에 감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감에 만족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자국으로 이 바이어님들이 수입 계약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도 조금 아쉬움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배우실 수 있는 개념이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만약 여성분들이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남자 두 분이 계세요.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A라는 장점이 있는데 B라는 것이 조금 아쉽고, 이 친구는 B라는 장점이 있는데 A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친구분끼리 둘을 좀 섞어놓은 사람 없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없어요. 또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A란 여자와 B란 여자 좀 섞어놓은 그런 여자 없을까? 인간관계에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화장품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혼합이라는 개념에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될 텐데, 이 A 제품은 정말 향도 좋고 사용감도 좋은데 보습감이 좀 떨어지거든. 근데 B라는 제품은 보습감이 상당히 좋거든. 그러면 어때?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혼합해서 쓰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화장품, 그런 것들이 하나 있겠고요.
자, 또 두 번째. 사실 오히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혼합에서는요. 기본적인 제품에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제품은 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흔히 우리가 식화성분이라고 알려진 또는 병풀 추출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집어넣을 수 있겠고 이 제품은 보습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보습 성분을 조금 더 집어넣을 수 있겠고 그래서 얘네들은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원료를.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케이스보다는요. 두 번째 케이스가 실제적인 맞춤형 화장품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분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대용량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특히 1인 가구가 정말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품은 너무 좋은데 큰 걸 사가지고 어때요? 혼자 다 쓰는 것이 화장품은 사용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전에 써야지만 변폐되지 않겠죠, 여러분들. 품질에 이상이 없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 이 전문가 집단에서는요, 그것들을 그냥 덜어파는 것이 과거에는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바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법규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는 그냥 덜어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덜어파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덜다가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생물에 감염이 되고 어때요? 소비자의 피부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개념이고요. 또는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도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것은 혼합과 그 다음에 소분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요. 1000점이에요. 1000점 중에 60%인 60점 이상 취득을 하시면 되는데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1, 2, 3, 4과목 이렇게 1과목, 2과목, 그 다음에 3과목, 4과목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에서 최소 40% 이상을 맞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1과목, 오히려 문항수가 좀 작아요. 겨우 10문항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집중 못해서 조금 많이 틀리게 되면 여기서 과락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푸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4과목. 여기에서 가끔 과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과락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세요. 120분간 100문항을 풀어야 되는 개념인데 실제로 OMR 카드 작성한다라고 얘기하면 110분 동안 100문항이다 보니까 가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과락까지 막으면서 우리가 60% 즉 600점 이상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테고요. 무조건 필기만 있습니다, 현재. 가끔 가다가 어떤 기관들이 추후에 실기 발생할지 모르니까 필기 있을 때 미리미리 수강해 두세요, 미리미리 시험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일단 필기로만 나와 있고 실기 시험이 발표가 혹시 되더라도 아직 그런 움직임도 없지만 실기 발표가 되더라도 입법 예고 1년을 거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년에 2번 응시하는 시험에서. 그래서 필기만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죠. 과연 앞에 있는 이 김상현 교수의 어떤 특징과 차별화가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들어본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 아까 그 합격률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요. 합격생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합격을 하면은요, 거의 절반 약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10만 원을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0여만 원의 수강료에서 전 수강료가 얼마인지도 기억도 못해요. 왜?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10만 원이 환불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이런 어떤 과정의 품질 높은 강의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도 되겠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기왕 공부하는 거 환불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합격해서. 합격도 하지. 그리고 어때요? 10만 원 환불 받을 수 있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고득점 1000점 중에 850점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전체 수강료가 이렇게 됐었네요. 이 수강료를 전액 환불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전액 환불은.
단 제세 공과금은 빼고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합격한 다음에 나중에 이 상담자와 이 상담해 주시는 분과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일단 합격 동기부여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약 60%의 합격률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합격을 하면은요, 저 합격했으니까 환불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강하신 분 중에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 수강을 했는데 60명이 환불을 요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합격을 했다라는 증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게 60%의 합격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아니라면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문제지를 바깥으로 유출을 못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문제를 어디 다른 데다 메모해서 나올 수도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더욱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강료 환불처럼 합격생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어디겠습니까? 그 누가 합격을 했는데 10만 원 환불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또는 정말 고득점이고 수강료 전체를 환불을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정책이 여러분들에겐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겠고요. 퍼스널 코스메틱에서는 정정당당하게 합격률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강기한은 2년입니다. 한 번 등록을 하시면 2년이고 1년에 2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2년이 되니까 토탈 몇 회가 될까요? 4회 응시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강 환불을 받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4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최초고요. 얘네들은 이제 첫 번째 바로 재수 안 하고 일 테고요. 두 번째 내가 재수를 한 번 한 다음에는 여기 나온 것들의 50%를 여러분들이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까지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만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1년 안에만. 그리고 또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바로 제가 응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수강 등록을 하시면은요, 자, 거기에 Q&A에다 오픈 채팅방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유선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유선상보다는 Q&A 올려주시면 보통 근무 시간, 워킹데이 기준으로 해서 48시간 안에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들어와 계시다가 알림 끄시고요. 알림 끄시고, 왜냐면 시험 직전에 질문이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까똑 하숑 이거 또는 언 진동이죠. 우리 업무해야 되는데 또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끄럽기 때문에 알림 다 꺼놓으신 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답변이 나왔구나,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질의응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되실 거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 혹시 이 내용을 또 유튜브나 다른 데서 보신 분들이라면 아니 그런 단톡방이 있고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어딘데?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kr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은요, 바로 구체적인 수강 등록을 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 있다는 점도 안내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약간 그런 패턴이에요. 기왕 공부하는 거 좀 재밌게 공부하면 어떨까? 아니, 국가 자격증 시험은 보통 좀 신중하고 어렵고요. 그게 아니라 외래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은영 교수님이랄지 뭐 이런 분들 강의할 때 보면 막 재밌고요. 근데 국가 자격증도 좀 재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국가 자격증에 합격도 하는데 재밌게. 그래서 정말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 꼼꼼하고 섬세한 내용 체크와 더불어서 이게 온라인 강의라고 벌써 이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보통 이제 이 동영상에 딱 써가지고 또 그래서 그렇고요, 그게 좀 아니라 액션이 있잖아요. 텐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루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여러분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맛보기 강의를 한번 보세요. 이 맛보기 강의는 조금 과거 것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강의하는 패턴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맛보기 강의를 보신 다음에 가장 쉽고 가장 꼼꼼하고 또 가장 재미있고 게다가 합격률마저 가장 높기 때문에
선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강조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김상현 피부교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합격 후기들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 합격 후기들이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재는요. 표지가리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정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항상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9회, 11회, 12회 대비해서는요. 어때요, 여러분들? 25년 12월 10일까지 개정되거나 수정된 또는 신설된 법규를 전부 다 이 안에 넣어놨다라는 점. 자, 그래서 그런 개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교재는 완전히 새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올류 촬영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촬영은 아니고 수정 촬영을 해놨어요. 왜? 생각해봐요. 앞에 합격률이 60% 이상인데 굳이 새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뀐 법률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수정해서 촬영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게 된다라는 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초 촬영할 때부터 수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용이하도록 법규 내용을 제가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뒤에 케이스를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이 교재 같은 경우나 강의 같은 경우에도 25년 12월 11일자 수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날 이후로 아마 여러분들 11회 시험이 언제냐면 26년도 5월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만약 신설되거나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바로 이 일자로부터 언제? 시험 15일 전에 PDF 파일로 제가 또 정리한 걸 드립니다. 혹시 아쉽게도 지금 재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재수를 하시는 개념에 안타깝게 그 분들은 25년도에도 시험 직전에 제가 이렇게 PDF 파일로 자, 그 사이에 변경된 법규가 있습니다 하고 드린 것들 아마 다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23년도부터 저희가 합격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9버전과 그때부터 이제 신버전의 차이가 뭐냐면 색소 암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색소가 자 보세요. 막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 띄고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 띄고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요. 사람이 암기할 때는 뭔가 패턴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눈 주위 사용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묶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묶지 않으면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아닌 놈들도 섞여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법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게 바로 재편집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의 함량도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또 이걸 다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암기해야 될 거, 안 해도 될 거 제가 다 구분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최대 함량이 1, 5, 4, 5, 5, 5, 3, 5, 5, 5, 18. 18? 예, 18. 그 다음에 7.5, 5, 4, 10. 뭔가 규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작은 노력을 들어서 1, 4, 4, 5, 5, 5, 5, 5, 5. 그 다음에 여기 3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벤조페논이 묶여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계속 5, 5, 7.5, 8, 10, 10, 10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맞아 부틸메톡시 디벤조일 메탄이 아무래도 옥토크랄린보다는 위에 얘네가 있었으니까 아마 함량이 얘가 좀 더 높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연상하시고 유추해서라도 시험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정말 이런 섬세함을 여러분들에게 반영을 했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태료도 보세요. 100, 50, 50, 50, 50, 100, 100.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100, 100, 100, 100 그리고 나머지 50 쭉 묶어주는 개념으로 역시 묶어서 얘네들이 100이고 묶어서 얘네들은 50이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메모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건데 책마다
페이지가 다 달라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법대로 강의를 하고, 자,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치오글라이콜릭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에서는 성분명 함량이고요. 또 사용상이 제한이 필요했을 경우에 퍼머넌트 웨이브일 때, 제모일 때, 연모일 때는 각각 이렇게 달라요 해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식으로까지 편집이 돼 있고 재편집이 돼 있고 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이 보이고 재밌고 텐션 있고 꼼꼼한 강의로서 그만큼 약 평균 60%대의 합격률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이럴 수도 있겠죠.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행정복지센터죠.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이라면요, 아동이라고, 즉 어린이라고 했을 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법에서는 이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건,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렇지만 우리는 지금 화장품을 배우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비교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 전직이 무엇이냐, 내 현직이 무엇이냐, 거기서 법규마다 좀씩 다 다르거든, 기준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면서 혼동 또한 막아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라는 내용이 화장품에는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을 쭉 배우고 그 다음 시행령을 쭉 배우고 그 다음 시행규칙을 쭉 배울 때 비슷한 용어들이 있을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중간에 박스로 화장품법일 때 또 화장품법 시행령일 때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습하면서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 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해주는 개념으로 교재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제 교재를 강의용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그런 감사한 경우도 꽤 많았던 것이죠. 또한 자주 하는 질문집이라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규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질문 내용을, 자주 하는 질문 내용을 넣어서 다시 한번, 자, 얘네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실전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들 다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권장학습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요, 사실 2회차 때 합격을 했어요. 너 1회차 때 떨어진 거야? 30% 이상의 합격률이었는데. 아니요. 1회차 때는요, 가서 OMR 카드도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다? 시험 문제와 보기를 암기해서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왜? 저는 제 합격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저를 신뢰하고 수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높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1회차는 포기를 했고요. 그냥 계속 암기해서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핸드폰 키면서 기억나는 어떤 성분들이 다뤄졌고 어떤 것들의 계산 문제가 나고 계속 음성 메모하면서 나중에 그걸 워딩 해놓고, 그리고 2회차 강의 내용을 이제 패턴을 1회차 때 봤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회차 아까 10%야 7%야 저는 이제 그때 합격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합격했는데 왜 보냐고요? 이유는 단순해요. 추가 합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이유는요, 문제의 패턴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봐야지만 그 다음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회부터 10회차 계속 이제 시험 응시를 했고요. 다만 뭐 양심 고백한다면 8회차 때는 하필이면 시험 당일 새벽에 가족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 직업도 중요했고 또 어떤 이 시험의 패턴도 중요했지만 제가 인간으로서의 도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이때만은 일신상의 사유로 빠지고 계속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꼭 암기해야 돼.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 페이지에는요. 근데 공부 정말 못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용이 많은데 도저히 다 암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 이건 꼭 암기가 아니라 문제 패턴이 숙지, 개념만 잡으면 돼. 그러면 이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어쩌다 나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0점 만점 중에 600점이에요. 굳이 1000점 맞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 안타까운 경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시험을 딱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날 발표하잖아요. 합격자를. 이론은, 필기는 딱 감독관이 들어오더니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혹시 김상현님 계십니까? 뭐 주민번호 앞번호 몇 번? 아, 예, 접니다. 그러더니 네, 일어나 주세요. 뭐지? 나 컨닝 안 했는데. 그래서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자, 모두 박수 쳐주세요. 만점이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막 환호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내가 차마 얘기 못 하겠는데 이거 만점 받아서 뭐 하려고 이런 마찬가지예요. 1000점 필요 없어요. 우리는 600.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600이. 그러니까 700을 목적으로 가보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매년이나, 그러니까 매년 2번씩이니까 매회나 또는 한 3회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개념이 아닌 것들, 또는 이 정도는 나오면 차라리 포기해버리는 게 낫다. 이거 죽어도 암기 못한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리딩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서 암기와 숙지와 리딩을 정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위주로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다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바로 영상으로서 이해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말 암기 숙지 리딩이 도움됐다라는 내용들이 후기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유수의 대기업들도 전부 다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퍼스널 코스메틱 강의를 공동 구매하고 계신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올바르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자, 제 소개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갑자기 경건해지네요. 명함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네, 충청대학교 의료미용과 겸임 부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 업자임과 동시에 그리고 실무자,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설명드릴 때 실무 얘기를 겉들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에 있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강의력이라는 것은 사실 학창 시절에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저는 50대 아저씨인데 40대 후반부터 현재는 바쁘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구독자 45,000명 정도가 모이게 됐었는데 핑피박이라는 핑피박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핑크 남자는 핑크지, 핑크 좋아합니다. 그래서 핑크 피부 박사 해가지고 오래전이다 보니까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식히고 싶다 그러면 강의 들으시면서 자, 이런 깨알 정보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외에도 피부 또는 특히 여드름 같은 저서들을 단독 또는 이명 공동저자로서 진행한 그런 저서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만약 에스테티션, 즉 피부관리실에 계시거나 또는 화장품에 대한 이제 법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인 개념, 특히 어떤 마케팅이랄지 아니면 상담, 고객 상담이랄지 이런 실무를 배우고자 하신다면요, 제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피부 화장품 콘서트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것들은 지금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실무를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자격증 공부 끝내시고 한 번 정도 수강해 보시면 그만큼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왜 우리가 이 마타조, 즉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가? 일단 어찌 보면 국가자격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화장품 그리고 뷰티업계 취업준비생이랄지 또는 당연히 화장품이나 뷰티업계 종사자랄지 또는 관련된 학생들이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홈케어인데 에스테틱이랄지 아니면 요즘에 정말 온라인 판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홈케어 제품 판매를 한다라면은요, 아무래도 고객들에게 그냥 저 인플루언서예요 개념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 그것도 화장품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그런 국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신뢰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는 이런 어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바로 더더욱 많은 신뢰감을 줄 텐데,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SNS를 통해서 제품 판매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인플루언서적인 개념을 더 한 단계 건너뛸 수 있는 신뢰감을 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것이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피부 그리고 화장품을 통해서 우리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피부 또는 화장품을 통해서 지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기반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화장품을 제조해 주는 것도 제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뭐냐면요. 누군가의 피부가 안타깝게도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약 언젠가 사망을 하겠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삶을 떠나게 된다면 과연 그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장기 기증 사랑의 열매 가입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저도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뇌사로 사망 시에만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뇌사로 사망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염병, 즉 전염병으로 사망하지 않은 그 외 어떤 사망이든 간에 제 몸에 있는 모든 피부와 또 모든 골격이 발췌되어서 그것이 피부 이식이 필요한 사람 또는 의약품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원료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직업에 대한 책임감으로써 그런 제 모든 피부를 다 드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행복하게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까지 저처럼 조직 기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겁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요. 가족이 동의를 안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피부 또는 화장품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면요, 그것들이 마케팅이 섞인 그런 약간 아쉬운 이론이 아닌 정말 올바른 이론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직업, 바로 우리 직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기왕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미래 화장품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앞으로 화장품이라는 것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기초를 탄탄하게 한, 그래서 선제적 대응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처음부터 국가자격증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공부를 했다는 자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LMS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수강률이 나오거든요. 8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이와 같은 디플로마가 발급이 됩니다. 일단 공부하는데 의의를 둬보세요. 솔직히 합격 안 해도 여러분들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암기하라는 거 암기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실전 문제 풀어봤는데 풀리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기왕할 거 조금 더 해서 무엇을 한다? 자격증 응시를 한번 해보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6년도 시험 일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일은 11회는 5월 23일 토요일이고 항상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12회는 9월 19일이랍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들 나와 있으니까 이 상황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단체 카카오톡방 들어와 계시면은요, 상담자분께서 이런 일정에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 테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국가자격증 시험, 바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요, 절대 독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약사님들, 피부과 전문인들도
독학하시다가 불합격하시고 제 강의 들으시고 합격했다고 식사하자고 연락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독학은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 작은 바람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퍼스널 코스메틱 김상현 강의 선택을 했던 것이 정말 옳았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차시부터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공부 한번 제대로, 그런데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공부 부탁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차시에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